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열리는 첫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기술 역사 속에서의 위치입니다. 수십 년 전인 1970년대 말 5월에 바로 이곳에서 스타워즈가 처음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여긴 원래 영화관이었죠. 스타워즈는 여러모로 놀라운 영화였고 또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영화 기술의 역사와 영화사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워즈를 제작했던 그 팀은 단순히 훌륭한 이야기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러 면에서 기술을 혁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다익스트라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로 제어되는 카메라 시스템으로 똑같은 카메라 움직임을 여러 번 정확하게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델과 레이어를 촬영하고 그것들을 매끄러운 장면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스타워즈는 인간이 컴퓨터와 카메라를 일일이 제어하지 않고도 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영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고 스타워즈라는 공상 과학 판타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기술이 어떻게 카테고리를 재정의하고 산업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도 지금 분명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코드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코드를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리더분들이나 팀의 엔지니어들도 최근에는 코드를 직접 보는 일이 조금 줄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형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타이핑하는 방식이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아주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고 목록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목록을 반복하며 몇 가지 사항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식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논리를 직접 작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짜증나고 어려운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걸까요? 이걸로 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에서 수억 달러를 쓰게 되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높은 수준의 생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만들고 싶은 것들 말이죠. 그것들을 아주 작은 논리 조각들로 바꿔야만 합니다. 컴퓨터에게는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약 이것이면 저것을 하라는 식의 조건문이나 무언가를 반복하는 구문 혹은 여기 있는 작은 데이터를 저기로 옮기라는 식의 명령어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정말 지루한 일이죠.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고작 두어 문단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할지라도 막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던 또 다른 요인은 기존 로직이 가진 무게였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파이썬 스크립트라면 수천만 줄의 코드를 다루게 되는 셈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극 중 하나는 이런 복잡성이 모두 숨겨져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코딩을 아주 짜증나게 만들죠.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딕 양식의 성당을 방문해서 그 모습을 보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 들였던 모든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은 버튼과 우리가 특정 시점에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논리들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제품 관리자나 비기술직 종사자들은 엔지니어들을 찾아가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꽤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문 엔지니어들이 내부에서 수천만 줄의 코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커서 내부 데이터를 보면 자동 완성 기능 대비 에이전트 요청 비율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15배 이상 늘어났죠. 2025년 초에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에이전트 요청보다 10배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에이전트 요청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에이전트 요청은 보통 방대한 작업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커서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혁신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팀 시대라는 제3의 업무 환경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예로 여기 커서 엔지니어들의 내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풀 리퀘스트의 30%는 인간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전용 컴퓨터를 가진 에이전트가 작업을 완료합니다. 원격 환경에서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기업 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1년 전쯤에는 한 15%에서 2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부문 코드의 상당 부분이 AI로 생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75%가 완전히 AI에 의해 생성되고 있으며 인간은 구문 자체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함에 따라 엔지니어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단계를 거쳐서요. 예를 들어 에이전트 시대와 팀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문법을 직접 다루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저 에이전트 관리자가 되어가는 거죠. 조직에 대해 가져야 할 개념적 모델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 시대를 지나 팀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 인력에 의존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처럼요. 이제는 엔지니어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만 명의 유령 동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 협업자들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가장 똑똑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으시죠? 가장 가성비 좋은 AI 동료들과 함께 일하세요. 인간이 AI와 협업하는 방식과 워크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I끼리 협업하고 인간끼리 협업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에이전트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하도록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자신의 본분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다들 검토의 시간을 훨씬 많이 쏟고 있어요. 탭에서 에이전트, 그리고 팀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조직의 해가 될 수 있는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유지보수도 안 되고 구조도 엉망이며 버그투성이인 코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작업물을 검토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부문 자체를 살펴보고 빌드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검토 단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죠.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정말 많이 하죠. 에이전트 시대에는 그냥 앉아있으면 에이전트를 돌보게 돼요. 다음 작업을 계속 넘겨주고 에이전트들은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돼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코드베이스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 많아야 3명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하지만 팀 모델로 점점 옮겨가면 각자 컴퓨터를 가진 에이전트들과 함께라면 수십 명의 동료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작업을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진행하죠. 이렇게 되면 멀티태스킹이 늘고 병렬 작업도 많아집니다. 맥락 전환도 더 자주 해야 하죠.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의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희 코र्sor에서 직접 실험해본 내용인데요. 저희 커서에서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AI가 최대한의 자기 개선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현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시도해봤어요. AI 에이전트만으로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었고, 여러분은 지금 한 주 동안 인간 없이 일한 에이전트 팀의 발전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PR을 만들었고 300만 줄의 코드를 생성해서 거의 제대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첫째 날에는 애플닷컴도 제대로 렌더링하지 못하고 랜딩 페이지도 잘 안 보였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면서 마지막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개발된 꽤 괜찮은 웹 렌더링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요. 이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여기서 코드 양, 동시에 실행된 에이전트 수 같은 요약 통계도 볼 수 있고 팀이 한 번에 몇 명이 돌았는지 사용된 토큰 수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이전트 팀이 파일을 생성하는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코드베이스의 파일들과 파일 간의 연결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생성됐는지 보여줍니다.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이고 실험적인 시도라 바로 실전에 쓸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런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계속 실험해보고 싶어요. 완전히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 제품 결정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커서에서 팀 시대의 제품 개발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